미적분 책을 내어주십시오. 질문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진 좀 올려봐. 다 못했어. 어쩐 일이야? 방학인데 신나게 놀고 있나? 이거 해도 되겠어 오늘? 이거 오늘 해도 되겠니? 근데 앞에 문제풀이 조금 진행하고 할까? 조금 덜 푼 거 있지 않니? 있어 없어? 거기 봐봐. 교재 1번이야 2번이야? 2번에 문제를 조금 덜 푸는 게 있다. 나는 내 기억으로는 1번에 문제를 조금 덜 푼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이번에 그 모르는 것 좀 질문해도 돼요?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려달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진 찍기 좀 늦었으니까 지금 바로 할게. 책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질문할 부분이 2번에 몇 번일까요? 42번입니다. 42. 사진을 받아 놔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다니까요. 네, 42번입니다.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여기 2 넣으면 0 된다. 분모가 0 된다. 그지? 분모가 0 되는데 한 번만 0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0 되지. 그러면 얘도 최소한 두 번 0은 돼야 돼. 밑에 한 번 0 되면 위에도 최소한 한 번 0 돼야 되고 밑에 두 번 0 되면 위에도 최소한 두 번은 0 돼야 돼. 그래야 극한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에 있는 식을 가지고 2를 가지고 조립제법 두 번 할 수 있다 그 소리야. 나눠 떨어진다. 두 번 나눠 떨어진다. 1 2 2 4 a 더하기 4 2a 더하기 8 2a 더하기 b 더하기 8 나눠 떨어졌으니까 얘 0. 한 번 더 1을 가지고 1 2 4 8 a 더하기 12 이것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식이 x 더하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서. 이제 약분하면은 이것만 남아. 거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극한이 6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함수값 c하고 같아야만 해. c하고 같아야만 해. 그래야 연속이 될 수 있어. a는 여기서 구하면 되고요. b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b는 6, 16, 16. 이제 a와 b와 c를 모두 더하시오. 6이 나오겠다. 8이 나오겠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있다면 빨리 말해줄래? 57. 예. 뭐 너는 사진 안 올려도 되겠다. 아무도 올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이 이상의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3을 못 넣네. 3 넣으면 없어지네. 그런데 함수값을 줬네. 그럼 3으로 갈 때 극한이 함수값이랑 같아야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뭘 하시면 되느냐면 여기에서
x는 3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나누어서 넘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fx는 x-3분의 a 곱하기 루트 x-2 플러스 b 이래 되고요. 여기다가 극한식을 여기다가 극한식을 붙이세요. x가 3으로 간다고. 그러면 함수값이랑 같아져야 해. 그래야지만 연속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극한 구하려고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해. 그래서 3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라. a 루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a로 묶어라. 루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래 돼요. 저게 새로운 분자. 근데 위아래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 아래 위에 뭐 하나씩 곱한단 말이야.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저기 저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a 곱하기 분자 말입니다. 지금 요거 둘이 합차해요. x 마이너스 3 밑에는 원래 x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생겼잖아. 루트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바뀌고 3으로 갈 때 극한 계산은 저기 x 마이너스 3 위아래에 있는 거 보이지? 그거 지워줘야 해. 그리고 3 대입을 하면 밑에는 2 위에는 a 이것이 이와 같다. 따라서 a는 b는 4다. 아니구나. a는 4고 b는 마이너스 4고. 제곱해서 더하시오. 16 더하기 16 32 답은 32. 또 말해보아요. 대기 중. 어디로 갈래? 없어? 없어? 저 75번. 알겠습니다. 그냥 번호만 간략하게 75! 이렇게 말해주세요. 75가 맨 끝번이야? 비슷하네. 75. 일단 3으로 갈 때 극한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F2는 나중에 이용하기로 하고 두 가지 다 이용해야 돼. 답이 나오겠다. 먼저 여기에 2를 대입을 하세요.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2는 4 더하기 2a 마이너스 b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여 3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마는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니라고 해주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나눠주기 위해서죠. fx는 x-3분의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가 돼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하였으므로 여기 극한기호를 붙여주면 3으로 가는 극한기호를 붙여주면 이게 f3이랑 같아야 할 거야. 맞지?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3 넣으면 0이 되거든. 0분의 0꼴이 아니면은 극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분자에 3 넣어주면 9 더하기 3a 빼기 b는 0이 나와. 이제 뭘 할 것이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식 하나와 여기 있는 식 하나를 연립을 하겠죠. 연립하면 됩니다. 자, 둘이 빼볼까요? 빼면은 5 더하기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8 나온 걸 저기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15, b는 마이너스 15. 여러분도 똑같은가요? 예. 이제 마무리 작업 세 번째.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6 곱하기 f 마이너스 3은 9 더하기 24 더하기 15 이거 39 48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8. 따라왔지? 여기 연소함수 성질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다는 걸까, 덜 풀었다는 걸까, 둘 중에 뭐일 것 같긴 한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끝난 거예요. 3번 개념책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3쪽 읽어주세요. 이게 3쪽하고 12쪽하고 두 쪽이 있거든. 1교시에는 3쪽만 하겠습니다. 3쪽 읽어주세요.
한번 읽으셨을까? 네. 설명 빠르게 진행할게요. 평균 변화율은 이게 선분 기울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단원에서 배웠어요. 선분 기울기인데 용어만 그냥 평균 변화율로 바꿔 불러. 그리고 그때 기울기를 뭐라고 했냐면 x 증가량 맞지? 이런 거 있었지. 그 다음에 y 증가량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게 공통수합 2 직선 단원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직선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점 좌표가 a, fa 여기 이 점 좌표가 b, fb인데 이게 점 a고 이게 점 b인데 점 a와 점 b를 곱게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x 값의 격차인데 b-a 하면 이게 x 증가량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y 값의 격차인데 그것을 fb-fa 이래서 썼거든요. 요거를 y 증가량이라 했었어요.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되겠지. 요게 선분 기울기야. 선분 기울기. 근데 x 증가량이라는 용어를 기호로 나타낼 적에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세모 x 읽을 때는 x 증가량 조금 더 짧게 줄여서 부르면 x의 증분이란 말을 써. 이게 한자식 표현이거든. 그래서 요즘은 한글식으로 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 용어 자체도 안 씁니다. x 증가량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y 증분 한글로 다 변환되었기 때문에 증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y 증가량이라고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표현이 하나가 등장했네.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b라는 것은 a에다가 델타 x 내가 델타 x란 말 처음 쓰는구나. x 증가량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델타 x 이렇게 읽어요. 델타 이걸 델타 이렇게 읽어. 델타 x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델타 x만큼 오른쪽에 있는 게 b니까 b는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b, fb 할 적에 여기 b 자리가 a 더하기 델타 x로 바뀌면 a 더하기 델타 x, f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a 더하기 델타 x, f a 더하기 델타 x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fb랑 똑같은 것이니까 이 자리를 fb 대신에 써주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건 진작부터 델타 x였거든. 요런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아울러 이 델타 x도 기호가 세모 하나 쓰고 x 하나 쓰고 두 개 써야 되잖아. 이게 무지 귀찮은 일이거든. 그래서 이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h라는 문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여기를 그리하면 식이 하나 뭐가 나오냐면 밑에는 x 증가량을 h로 위에 y 증가량을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 아시겠습니까? 델타 x라는 기호를 이제 안 쓸 거야. 이것도 귀찮아.
그냥 h로 쓸 거야. 그래서 교과서식 표현은 이게 다 가능하지만 메인은 h다. h로 표현한다. 예제 하나 여기 드러났네요. y는 x제곱 혹은 fx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에서 x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도 중요하거든. x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하면 이런 뜻이에요. 1,1점 찍고 2,4점 찍은 다음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밑에는 x끼리 빼면 x 증가량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y끼리 빼면 y 증가량이 3이 되고요. 그래서 1분의 3 다시 말해서 3 이게 답이야.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게 낯설지.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게 낯설지. x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1,f1하고 2,f2하고 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이런 뜻이야.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x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참 말 어렵게 한다. 무시. 여기까지 별 문제 없었을까요? 네네네. 미분계수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1권, 2권 전부 다 뭘 공부하기 위한 사전 공부인데 여기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한 사전 공부였거든. 따지고 보면 수학은 저 먼 학년에 있는 새로운 어려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 쭉 저 밑에 내려가는 개념들을 다 배운단 말이야. 수학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다른 과목은 좀 그런 게 좀 적은 편인데 수학은 그게 굉장히 심각해. 뭐 그래봤자지 뭐 우리가 이거 대학까지 가서까지 할 건 아니잖아. 아니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할 거지. 너도 그래 생각해라. 근데 공대 갈 거니? 아니야. 그럼 뭐 하고 살려고? 너는? 그걸 해야 돼. 대학 가서 3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계속 해야 돼.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나 하고 3학년 때 하나 하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수학은 하긴 해야 돼. 각각 책 한 권씩 12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책 한 권. 그걸 1년 써요. 그러면은 뭐 한 책 3권, 수학책 3권을 공부하겠네. 아시겠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미분계수의 의미인데 미분계수의 다른 용어는 다른 이름은 순간변화율이야. 앞에는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요. 요번에는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냐 이런 얘기인데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점 A의 좌표가 A,FA 요거는 그대로 고정.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부르는 명칭이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 그지? 이게 점 A고 이게 점 B야. 점 A하고 점 B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식을 구하세요. A 더하기 H 마이너스 A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평균 변화율 식 구했지?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H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게 평균 변화율식이야. 알았니? 그래 놓고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식에다가 극한 기호를 붙이잖아. h가 0으로 간다는. 그렇게 극한 기호가 붙는 순간 이것이 전체가 이름이 바뀌어. 순간 변화율로. 저 하얀색만 있었으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변 말줄이죠. 그런데 앞에 리미트까지 딱 붙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순간 변화율, 순변. 변이 자꾸 들으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순변이라는 용어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분계수 이런 표현이에요. 미분계수. 누가 미분계수가 뭐냐고 물었을 적에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거야.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는 주어를 먼저 밝히고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붙인 것 혹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아까 전에 y는 x제곱 있었지. 그 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a는 a, 제곱이야. 맞지? 점 b는 a 더하기 h, a 더하기 h 제곱이야. 맞지? 이거 전개를 하면 a 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 제곱이야. 자, 그러면 하얀 색깔로 평균 변화율을 구해볼게요. x 좌표에 해당되는 요거 둘이 빼면 x 증가량이 h가 되죠. 그 다음에 y 좌표에 해당되는 요거 y 값끼리 빼면 요거하고 요거 빼면 그러면은 2ah 더하기 h 제곱이 되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쓰면 2a 더하기 h가 되지.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게 뭐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런데 앞에다가 뭐를 붙이는 순간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붙이는 순간 이제 얘가 값이 뭐가 되냐면 h가 0으로 가면 여기 0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서 결과가 2a가 돼. 이 2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라고 그래. 미분계수라고 그래. 근데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줘야 돼.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해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게 뭐지?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x가 a인 곳은 점 a가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다른 표현은 점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뭐냐? 점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점 a 좌표 x값 y값 둘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갖고 하필이면 x를 골라 잡아갖고 얘를 메인으로 내세워서 점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표현 대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극한식의 이름이 f 다시 a 이렇게 불린다 이 얘기야. 그게 a가 들어간 게 여기 a라는 거하고 의미가 상통하는 거지. 우리가 읽을 때는 f 프라임 a 이렇게 읽어요. f 프라임 a
정확한 발음이지. F 프라임 A. F 프라임 A를 구하세요. 평균 변화율식에다가 극한 기호를 붙이면 되는데 점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 것이다. 이 공식이야. 여기가 A면 여기가 A여야 해. 여기가 B면 여기가 B여야 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어야 해. 그러면은 이번에는 F 프라임 1을 구해볼게. 어잉? F 프라임 1을 구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아까 전에 함수식을 내가 이걸로 줬다고 칠게. 그러면 1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되거든. F가 이거거든. F가 이게 거기다가 1 더하기 H를 대입한 게 F 그 다음에 1 대입한 게 F 이렇게 되거든. F1이야 F1. 그러고 나서 분자식을 정돈하면 이래 되고요. 밑에 H랑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 2 더하기 H가 남지. 그 상태에서 극한기호까지 붙여줍니다. 그리하면 H가 0으로 왔으니까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2가 나오겠지. 자, 이제 이래 놓고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점 A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F 프라임 1.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의미라고. 똑같은 의미. 아시겠죠?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기하적 의미 그림이 있어요. 기하적 의미 요 맨 밑에 있는 줄 있죠? 요거 그거 의미를 얘기할 텐데 이게 H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델타 X가 H였으니까 요 간격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점 A하고 점 B가 우리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 그런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두 점 사이에 X 값의 격차가 점점점 작아져서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를 H가 0으로 간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은 이 그림은 간격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점 A는 여기 있고 점 B도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이야. 점 A랑 점 B가 거의 한 점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연결한 기울기가 이 지경인데 B가 조금 다가와서 여기 있으면 이 정도가 되겠지. 기울기가 더 다가오면은 이 정도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겹칠랑 말랑하는 정도면은 기울기가 이 정도 되겠지.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 접선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접선처럼 두 점이 한 점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두 점을 연결하면은 직선이 접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접선처럼. 그래서 기하적 의미는요. F 프라임 A의 기하적 의미는요. 점 A에서 A,FA에서 접선 기울기가 된다 이런 얘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0으로 가니까 두 점이 마치 한 점인 것처럼 상황에서의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가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라는 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이걸 구하시오. 이걸 구하시오. 또는 점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또는 점 A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같은 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것이 미분계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미분계수의 근본적인 의미는 극한이야, 극한. 극한이야, 극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극한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했었나요?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보면은 극한이라는 것은 우극한도 있었고요, 좌극한도 있었고요. 우극한이 어떤 특정한 실수값 한 개여야 되고, 특정 실수 한 개여야 되고, 그러면 우극한이 존재하는 것이고, 좌극한을 계산했는데 특정 실수 한 개여야 되고 두 개가 돼도 안 되거든. 그러면 좌극한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거든.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극한 좌극한하고 이 극한 우극한하고 그 두 개가 각각 특정한 실수값이어야 하고 그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h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 h가 0으로 가는데 0 마이너스, 이 두 개가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값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 값 하나 있어야 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때에서만 비로소 이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특히 오른쪽에서 가는 이 미분계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가는 미분계수를 우미분계수. 왼쪽에서 가는 미분계수는 뭐라고 하게? 맞춰봐. 주. 왼쪽에서 가.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 두 개가 같으면, 하나로 똑같으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구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접선을 그을 수 있구나.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 위의 점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 위의 점이구나. 곡선이란 말 속에는 직선도 다 포함입니다. 부드럽게 연결이 돼. 부드럽게 연결된 경우랑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 먼저 함수 중에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거 y는 x제곱 이거 있잖아. 이거 a가 여기 있어. 0,0. 그 다음 b는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서 b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면 a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a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 아니라 b가 a보다 왼쪽에 있는 점으로 잡혀 있고, 그 점이 점점 a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점 A에서의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그때 이건 지금 부드러운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따로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그에 비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x, fx는 절대값 x 이래 돼 있다. 그러면 이곳은 상관이 없어. 미분계수가 존재해. 여기도 상관없어. 미분계수가 존재해.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아니고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그것을 식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가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간다. 그러면 밑에는 h분의 여기는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 0 이렇게 되거든. 계산하면 h가 0으로 가는데 이것이 절대값 h 마이너스 0 이래 된단 말이야. 0 더하기 h를 여기 집어넣으면 절대값 h가 된단 말이야. 근데 h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것은 0보다는 크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그냥 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우리가 약분하면 그냥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미분계수는 1. 얘가 이름이 뭐냐면은 y는 x거든. 이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거 둘이 연결한 기울기가 1임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점에서 점점 다가오면 이거 둘이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을 유지하겠지. 그걸 식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으로 확인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 x 증가량은 똑같이 h로 잡혀요. 그다음 위에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잡습니다. f0은 여기 0 넣었을 때 얻는 함수값이니까 0이야. 없어져. 그럼 얘는 쓸 필요 없지?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는 써야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절대값 h 이래 되거든요. 여기다가 0 더하기 h를 넣으면 0 더하기 h 절대값 h가 나올 거 아니야.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가 왼쪽에서 간다는 거야. h가 0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게 그냥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자, 위아래 똑같은 거 있으면 약분 가능하지만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우미분계수는 따로 존재해. 좌미분계수 따로 존재해. 그런데 같지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f'0이 없다. 이래 얘기한다고요. 그걸 그림에서 확인하면 여기가 무엇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거죠. 알아들으셨을까요? 네, 선생님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문제 하는 게 좋겠지? 여기 7번 같이 보실게요. 지훈이는 미적분 1을 하고 나면 미적분 2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좋겠다. 근데 미적분 2가 직업 선택 과목이라서 고등학교 때 안 해도 되게 돼 있거든.
근데 너는 공대 지망생이니까 고등학교 때 미적분투 학교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직업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올라가세요 대학을. 고개 절레절레 하는데 너는 무슨 과를 가겠다고 했지? 해야 됩니다. 직업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필요 없는데 대학 가서 필요한 과목이 될 것 같아. 나중에 할 게 없거든. 그냥 수학 선택해서 미적분투 선택해서 공부하고 가는 거죠. 기하도 마찬가지겠네. 직업 선택 과목인데. 이차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직선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 그렇네. 그런데 왜? x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 답이 뭐겠어요? (3이겠지) 그게 답이야. x 증가량 2, y 증가량 6, 평균 변화율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울기 3.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하겠지만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13번. 평균 변화율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한다. 점 A는 1,f1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 B는 3,f3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 선분 AB 기울기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3-1분의 F3은 이게 얼마냐? 9 빼기 3 더하기 1 7이 되고요. F1은 얼마냐? 1이 되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2분의 6 3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왔지? 그런데 이번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정의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밑에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요게 미분계수 정의라고 했었죠? 네.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계산을. h가 0으로 갈 때 밑에 h 위에는 a 플러스 h를 여기에 대입을 하셔야지. 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h 플러스 1 여기에 빼기 fa 여기 a를 넣어야지. a 제곱 더 빼기 a 더하기 1 분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자 계산하면 a 더하기 h 2a 더하기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끝 밑에는 h 요거 h 하나씩 나눠주면 2a 더하기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h에 0을 대입을 하면 2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오셨지?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였어요. 근데 문장을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여기 구해놓은 평균 변화율하고 여기 구해놓은 미분계수하고 서로 같다고 되어 있어. 그러므로 3은 2a-1과 같다 해주시고 a를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쌤이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대칭축이 2분의 1이고 x는 1은 여기쯤 있고요. x는 3은 여기쯤 있어요. x는 1과 x는 3 그 두 점 잡고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요 정도 기울기가 되고 그 기울기 값이 3이라고 확인을 했었거든. 맞지?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얘가. 그게 어디냐면 x가 2에서라는 뜻이지. x 값이 2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라는 뜻이지. 그래서 2는 어디쯤 있냐면 1하고 2하고 사이에 여기쯤 어딘가 있다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면 곡선이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이면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래 생겼어.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야. 그럼 요렇게 두 개 연결한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겠지.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계산식에 적응하는 훈련을 할 거거든요. 20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20번부터 계산식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아이쿠 많기도 많네. (30분) 안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야. 자, 계산식에 적응하는 훈련 할 건데요. 계산식의 형태가 잠시 한 가지만 더 추가 설명하고, 여기 점 A가 A, FA고 여기 점 B가 굳이 B를 이용해서 B, FB라고 해야 하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어차피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고 이게 움직이는 점이라 생각하면 임의의 점이거든. 그렇다 보니 여기를 x, fx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선분 AB 기울기를 조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인데 B가 A 쪽으로 점점 다가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X가 A로 다가갈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점 B가 A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걸 X가 A로 다가갈 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앞에 극한식을 붙일 적에 X가 A로 다가간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이거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는 크게 두 개를 인정을 해요. 하나는 x가 a로 다가갈 때라는 형태의 식 하나. 다른 하나는 h가 a로 다가갈 때라는 식 하나. 미분계수 정의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뭘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꼭 전달해야 할 개념사항은 다 했고요. 문제풀이로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값이 x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도 k가 있어야 하거든. k가 없으면 앞에 여기 k를 곱해줘서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h에 k가 곱해져 있어도 0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여기는 k가 생략됐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h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녀석한테 k가 곱해져 있어도 똑같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까지 납득이 되고 나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F'2가 돼요. F'2 미분계수 정의를 만족하고 있잖아. 그리고 앞에 K가 곱해져 있어. 그것이 10이래. 이 문제 바로 위에 정보가 하나 더 있었을 거야. F'E는 3입니다. 그러니 K 값은 4가 되는 것이죠. 이걸 형태 맞추기 게임이라고 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21번도 형태 맞추기 게임이야. 이것도. 이게 원래 한 개의 극한식이 아닙니다. 이게 두 개의 극한식이야. 한번 써볼게. h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하나랑 또 하나 더 h 0으로 갈 때 2h 2h f 1 더하기 2h f 그러면은 이게 뭐냐 F'1이지.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F'1이야. 그런데 해석을 약간 해줘야 돼. 이 식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분자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뭐가 사라졌냐면 F1이 없어. F1이 있어야지 이 형태가 맞춰지는데 F1이 없어. 그 말은 여기에 F1이 자기들끼리 계산돼서 없어졌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이게 원래부터 한 개의 식이 아니었던 거거든. 분모가 통분이 돼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둘로 갈라야 돼. 이렇게 둘로 갈라야 돼. 가르쳐주겠지? 분모가 똑같았던 거를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걸 두 개의 분수로 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갖다 붙여. 그런 거 맞지? 잘못 갖다 붙인 거 같은데? 그대로 놔둬. 놔둬도 되겠다. 그 다음에 앞에 극한기호가 있는데 극한기호를 원래 여기 크게 매겨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 따로 주고 여기 하나 따로 주는 거야. 원래 두 개였던 거죠. 두 개였고요. 이제 개수를 맞춰야 돼. 여기 마이너스 2h가 x 증가량이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가 필요해. 그리고 h가 0으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2h가 0으로 가는 거나 그거는 같은 의미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만큼이 F'1이 됩니다. 정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거야. 여기 봐봐요. 정의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여기도 손 봐야 돼. X 증가량이 여기서는 2H로 잡혔어. 그러니까 여기 2가 있어야 돼. 없던 걸 내 맘대로 만들었으니까 앞에 여기 2 곱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2H가 0으로 가는 거나 H가 0으로 가는 거나 같은 의미인 거지. 그러고 나면은 극한기호 이만큼이 다시 또 F'1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최종적으로는 F'1의 마이너스 2배, F'1의 마이너스 2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F'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을 넣어야지. 여기다가. 그래서 답은 8.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거 오늘 한 번만 딱 하고 앞으로 쭉 한 번도 안 나올 거거든. 이 내용이 계수 맞추기가. 그 다음에 29번 하겠습니다. 요것도 원래 생김새는 F'3은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 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역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 뒤집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f3 x-3 이래 되는 거예요. 역수로 뒤집으면.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럼 여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f3 좋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x-3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해줘요. 이제 3으로 보내게 되면 요거는 전체가 F'3의 역수가 되고 여기 3으로 보내면 6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F'3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밑에 있으니까 계산하면 2가 답이 돼요. (31번은) 근호가 있으니까 특별히 한번 해볼게요. 근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유리화를 해야 할 것 같거든. 자, 위아래에 뭐가 필요하냐 했을 적에 여기도 유리화가 필요하고 여기도 유리화가 필요해. 그래서 위아래에 루트 x 더하기 1 하나씩 곱해주고 저것도 곱하는 거 맞나? 맞겠지? 루트 fx 더하기 5를 위아래에 곱해주고 이거 마음으로 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하고 곱하면 x-1이 됩니다. 맞지? 곱하기 밑에 얘가 하나 붙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하고 곱합니다. 곱하면은 fx-25 이래 나와. 그리고 이건 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 씁니다. 루트 x 더하기 1.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간다. 이렇게 붙이면 여기 있는 25가 요 25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뭘로 보이냐? 미분계수라는 거지. 미분계수. 이만큼이 미분계수가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따로 1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 2 곱하기 나누기 루트 F1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하면 8 곱하기 2 나누기 여기 25가 근호 안에 있잖아. 5가 나가겠죠. 10 약분하고요. 5분의 8 이렇게 해주십시오. 대략 하는 방법 눈치챘으면 좋겠어. 눈치챘으면 좋겠고. 저기 28번에 제곱이 근호 안에 있네. 괄호 안에 있네. 저 28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써는 여기가 x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 x제곱이 1로 간다라고 되어야 이게 f'1이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가 약간 변형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 A가 1,f1이고 여기에 점 B가 있는데 여기를 x, fx로 잡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임의의 점이다 보니까 내가 x제곱, fx제곱이라고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x좌표를 x라고 놓든지 x좌표를 x제곱이라고 놓아서 약간 달라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x좌표를 세제곱이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또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x가 1로 가는 거나 x제곱이 1로 가는 건 같은 거거든. 의미가. 저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 아니고 x 빼기 1이잖아. 그건 손을 봐야 해. 손을 보는 방법이요. 위아래에 x 더하기를 하나씩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 위에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1이 남아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f'1 해주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1을 대입을 해서 2라고 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값은 대입을 해서 6 해주세요. 이제 다 돼가는데 39번 탄젠트가 갑자기 등장했네. 우리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는 무엇과 같다고 배웠어요? 여기가 x축인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은 기울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면 접선이 각이 세타를 이루고 있으니까 접선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이게 접선 기울기구나. 그러면 x가 0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지 점 A에서의 접선 기울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거든요. 나는 얘를 탄젠트 세타로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산 방법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지? 계산식 계속 연결해서 써봐요. x가 0으로 갈 때 밑에는 x 위에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래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저리 써야 해. 그리고 빼고 나면은 이것들이 없어지겠지. 0이 돼서 없어집니다. 남는 게 저 상태야. 위아래 x 하나씩 나눠줄 수 있겠지. 나눠주세요. 그러고 나서 x에 0을 대입을 해주면 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6으로 가니까 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극한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쌤이 해볼게요. 40번. 이게 왜 나왔을까? 상상해 봅시다. 앞에서 내가 미분 가능이라는 할 때 거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쌤 이불로고 설명 안 했거든요. 그거 설명을 지금 하고 이거 할게. 세상에 모든 함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 근데 함수로 이루어진 집합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 얘네들은 연속인 함수하고 연속이 아닌 함수로 나눌 수 있어. 연속인 함수는 또 둘로 나눌 수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 함수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로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연속이 아닌 함수는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해. 연속이 아닌 함수는 아예 미분이 안 돼. 아까 내가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 위의 점이면 미분이 가능하다. 그치? 부드럽게 라는 말하고 연결된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안에 부드럽기는 한데 연속이 아니야. 그러면은 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선이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연속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전제로 이미 연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미분이 가능합니다. 어쩌라고가 아니라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겠네. 연결이 돼 있겠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가능한데요. 뭐냐면 지금 극한을 물었잖아. 미분이 가능한데 극한을 물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극한이 있다라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이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함수값 F3이랑 같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야. 이제 그림 보고 푸는 문제네요. 여러분 판단력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41번입니다. x값 범위에서 그림을 잘 보고 대답하세요. 그림이 끊어져 있는 곳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야? 내가 보기엔 두 군데인데. x가 0일 때 끊어져 있지? x가 2일 때도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연속인 점은 개수가 두 개예요. 어디냐고 물으면 x는 0, x는 2. 두 개입니다. 여기서 끊어져 있고 여기서 끊어져 있어. 그래서 불연속인 점은 두 개인데 x는 0, x는 2 이렇게 두 군데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 했는데 이게 미분 연속이 안 돼 있는 곳은 다 기본적으로 미분이 안 돼. 여기 다 미분 안 돼. 여기도 미분 안 되고 여기도 미분 안 돼. 근데 추가로 더 미분 안 되는 곳을 찾으라라 이런 의미겠죠. 우선 뾰족해 보이는 곳이 어디실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뾰족해 보이는 거야. 여기는 좌미분 계수가 이렇게 따라간다면 여기는 우미분 계수가 이렇게 따라갈 거거든. 그래서 값이 차이가 나서 연결은 되어 있으나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중요하다.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 그곳이 어디냐? x는 마이너스 1. 그에 비해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뭐라고 하겠어? 연속도 아니고 미분도 가능하지 않은 곳.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통틀면 세 군데로 보입니다. 저기 희미하게 3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뾰족하다는 걸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의미하려고 한 것 같아. 뾰족한 건 아니야 여기가. 저것을 미적분 2를 하면 변곡점 이렇게 배울 텐데 변곡점은 뾰족한 건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배웠는데 한 개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좀 길게 드릴 겁니다. 한 개 하고 두 개 하고 해야 되겠네. 49하고 53. 쉬는 시간 길게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 단원 도함수는 미분계수를 설명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도함수 설명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쉬워. 요거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 좀 길게 줄게. 우선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 좌극한, 여기 우극한, 여기 함수값 3개 다 같아야 돼.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1 대입하면 여기에 1 대입하면 이게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이건 처음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식을 써줄 텐데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쓰게 되거든. 요 다음 단원 도함수 뒷타임에 배우고 나면 그렇게 안 풀 거거든. 한 번만 써보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그러면 x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f1인데 여기 fx가 요거 들어가야 돼. 요거 들어가야 돼. 그래서 3x 제곱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1이 이거거든.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래 되고요. 오미분계수 x가 1로 가는데 오른쪽 x 마이너스 1 그때는 fx를 이걸로 써야 해. 그래서 4a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래 돼요. 이 둘이 같아야 돼. 왼쪽에서 먼저 계산할래? 오른쪽에서 먼저 계산할래? 선택. 오른쪽. 이유는 뭐죠? 정확하네.
우선 이거 없어지고 여기 4a로 묶으면은 x-1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4a가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 이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0분의 0꼴이겠지? 0분의 0꼴이겠지? 여기 있는 거 사실 그게 0분의 0꼴이라는 거 의미거든요. 자, b 대신에 갖다 넣읍시다. b 대신에 3a 마이너스 11 갖다 놓을 수 있다, 그지? 여기다가. 그래서 분자식을 다시 쓰면 3x 제곱 a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거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해야 돼요. 3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a x 마이너스 1 밑에 x 마이너스 1이 있었지? 약분 하시고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6 더하기 a가 나오지? 그것이 여기 있는 4a랑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그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저기 넣으면 마지막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4 더하기 25 29 할 수 있겠지? 거의 다 했어요. 53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붙은 그림은 맞는데 뾰족한 거 구하라는 거거든. 붙어있는 건 맞는데 뾰족한 거 구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직접 본인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기억입니다. 안 붙어있지? 안 붙어있으면 아예 대상이 아닌 거야. 붙어 있는데 뾰족한 거 찾으라는 거니까 안 붙어 있는 건 아예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니은은 아까 내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 전형적인 애지. 세 번째 디귿은 여기서 뾰족해. 뾰족한 위치가 0이 아니야. 뾰족한 위치가 0이 아니니까 내가 찾는 대상이 아니야. 여기는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니은만 골라야 된다. 푹 쉬셨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또 다음 단원 도함수에서 만날게요.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쉬는 시간 드릴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와도 될 것 같다.